요즘 나라가 어지럽죠? 수사기관들이 파란색 박스 들고 어디론가 출동을 하잖아요. 이게 압수수색 절차라는 건데요. 그 압수수색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오래 걸리는 건지, 수사 담당자로서 압수수색을 해봤던 경험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명태균 씨 관련 수사나 정치권 관련 수사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먼저 해야 된다. 오늘은 그 압수수색 개념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압수수색의 의미는 법 집행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물, 문서, 자료 등을 강제로 수색하고 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를 찾자면 최상위 법률인 헌법의 1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압수수색 절차를 한번 볼까요? 거의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에서 시작이 되죠. 특사경이라고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사건에 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특사경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관해서는 농산물 품질 관료 직원이 특사경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겠다 판단을 하게 되면 검사가 비로소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가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영장주의라고 하는데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나 현행범 체포, 이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생각지 못한 증거들을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범죄의 증거로서 압수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영장주의의 예외 규정처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를 해가지고 와서 보니 향후에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압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면 체포 당시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야 합니다.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게 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영장주의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다 판례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찰 성범죄 이런 사건에 있어서 좀 보게 되는데요. 문제가 된 사건 외에 다른 사람들을 촬영했던 사진들이 상당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신고받은 사건하고 별개의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48시간 내에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사법경찰관들이 일선에서 조사를 하다가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받은 그 사건 외에 별건의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전부 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됩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경찰관은 그 영장을 가지고 대상자의 주거지라든가 자동차, 사무실 이런 곳에 가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영장을 반드시 압수 대상자에게 보여주고 절차를 고지를 하고 압수 대상 물건들을 수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압수 절차가 진행이 되면 증거물들을 확보하게 되고 증거물들을 가지고 와서 압수물 분류 절차를 거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증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돌려주게 되고요.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가 돌려주게 되고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다시 반환되게,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압수수색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고 제때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 관련 뉴스라든가 볼 때 왜 압수수색을 빨리 안 하지? 저 사람들 다 폰을 버리거나 바꾸면 어떡하지?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지연되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는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죠. 다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돼요.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구성을 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는 그만큼 당연히 지연이 되는 거고, 범죄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철저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압수수색에 관해서 제 경험담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검사 시절에 짝퉁 나이키, 운동복이라든가 후드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제보가 왔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덮쳤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전부 압수해가지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 회사가 실제로 나이키 제품을 OEM 방식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진품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OEM을 예를 들어서 100개만 의뢰를 받았으면 100개만 진품인 거고, 자기네들이 더 만들어가지고 한 1000개 만들었다 그럼 나머지 900개는 짝퉁인 거예요. 이 옷들을 전부 다 압수하고 만든 사장은 구속해서 처벌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옷들은 다 어떻게 처리했느냐, 나이키 양해를 구해서 그 상표를 전부 떼낸 다음에 고아원이라든가 전부 다 기부하는 방법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건에 연루가 됐을 시에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지 않은지 되짚어 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